한 4개 단지로 갔을 때 삼성, 한신과 이제 한양 쪽에서 주민들이 동의해주겠냐고요. 더 큰 걸 잃는 거예요. 뭐 2, 3점 더 얻고자 더 많은 점수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30년 입주라고 하는데 입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못 믿는 분위기도 많이 있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되기 위한 신도시 아파트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높은 분당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 지정 강력 후보로 꼽히는 시범아파트입니다. 한양과 삼성한신, 현대, 우성까지 총 4개 단지 7,769가구 규모입니다. 4개 단지는 연초까지만 해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선도지구 지정계획 발표 이후 둘로 나눠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 지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수의 단지에서 조합원 규모가 늘면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높은 동의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범단지는 역세권 단지인 삼성한신과 한양, 비역세권 단지인 우성과 현대로 쪼개졌습니다. 역세권 단지 입주민을 중심으로 비역세권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주민들이 늘었습니다. 삼성한신과 한양의 경우 서현역과 맞붙어 있습니다. 500m 이내에 있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성과 현대는 삼성한신과 한양보다 역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역으로부터 7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지만 통합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나머지 비역세권 2개 단지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기준에 시점을 주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럼 4개 단지로 갔을 때 삼성, 한신과 이제 한양 쪽에서 주민들이 동의해주겠냐고요. 더 큰 걸 잃는 거예요. 뭐 2, 3점 더 얻고자 더 많은 점수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분당 신도시 주요 단지는 선도지구 지정 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배점, 평가 절차 등을 공개하면서 선도지구 지정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시범단지의 경우 통합 재건축을 하면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분당에서는 선도지구로 8,000가구에서 12,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 4개 단지만 거의 8,000가구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당에서 다른 단지는 선도지구에 들기 어렵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성남시도 한 곳만 선도지구로 정하기는 부담입니다. 국토부의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통합 재건축 단지 수나 참여 가구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주민 동의율이 배점상 6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으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단지 내에서는 단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사업성이 있는 단지를 묶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범단지는 2개 단지로 나눠도 각 4,200가구, 3,569가구로 3,000가구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수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습니다. 참여 단지 수에서만 배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당에서는 10개 안팎의 단지가 선도지구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3,000가구 이상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는 곳은 시범단지와 양지마을 2곳입니다. 또 다른 강력 후보인 양지마을은 한가운데 대형 상가가 있어 시범단지보다 동의율 확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 간 의견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토부 계획대로 2030년 입주가 어렵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30년 입주라고 하는데 입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못 믿는 분위기도 많이 있죠. 분당에서는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1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범한양은 올 상반기에만 총 35채가 팔리면서 분당에서 많이 거래된 아파트 2위에 올랐습니다. 이 단지 전용 134제곱미터는 매매가가 15억 원에서 17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인데도 이달에만 2채가 팔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매도자들이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분당에 아파트를 산 매수자 중에는 선도지구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주 수요로 인해 전세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분당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그 전부터 매수가 좀 있었어요. 한두 달 전부터. 그냥 꾸준하게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가격이 좀만 사다면은 한양은 저 앞쪽에 12평, 14평 작은 평수도 있어요. 싸죠. 6억, 7억 금액인데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나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돈세 끼고 나면은 1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난주 20억에 쭉 하고서 거의 한 10배 정도 나요.
분당 신도시는 2012년 판교에 들어선 준신축 아파트 외에는 사실상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분당 주요 단지는 일자리와 학군, 공원, 상권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지만 판교역 인근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판교역 초역세권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39제곱미터는 이달 3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건설사들 역시 일개 신도시 정비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업계에서는 선도지구 아파트 가격이 입주 시점에는 판교를 뛰어넘어 분당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부 발표 이후 분당 선도지구 쟁탈전이 어떻게 전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